후한무치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이 상당히 두꺼운 주요 후보들이 신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와도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 단일화 안 하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들만 토론하세요. 우리도 토론한다. 막장 토론 박지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누가 되나에 대해 두 패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장 그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은 경선이 11명이 나와 있는데 여야 합해서 이 11명에 대해서는 뭐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울시장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어느 쪽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예.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뭐 기존의 일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함으로써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촉발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변수겠죠. 뭐 근데 뭐 옛날에 한나라당 때도 그랬고 그 수많은 성추행에서 뭐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도 후보를 안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볼 때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정치를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연히 후보를 내는 거죠. 예. 근데 민주당이 이전에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네. 그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직을 잃게 돼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 당 후보에서는 후보자를 안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낙연 대표가 그거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돌변한 건데. 돌변이 아니라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런 거죠. 아니 예. 후한무치라고 할 수 있죠. 얼굴이 상당히 두꺼운 행위입니다. 후한무치는 정말 한나라당, 성나라당 거기서 수많은 후보들이 뭐 그 성행위, 뭐 성추문, 성폭행 이거 하고도 후보 계속 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고 뭐 스스로 남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은 자기 당원 당규에 그거를 아까도 얘기 좀 바꿨다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 유권자 판단이니까 뭐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하니. 그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시장에 대해서 또 일침을 가했던데, 네. 박영선 그 전 시장 그 전 장관이 21분 그 컴팩트 서울 예. 공약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의원이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당내에서도.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후보가 이렇게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당내 여론 50, 밖에 여론 50인데 당내 여론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전대협 출신이고 또 그 지지 세력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는 앞서 나가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뭐 박영선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깨문에서는 어디에 그 표심이 쏠려 있습니까? 누가 아무래도 박영선과 우상호.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쪽 사람들은 그 박영선 후보보다는 우상호 후보가 낫다고 보겠죠. 아무래도 우상호 후보야 대표적인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친문이시잖아요. 아니,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을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그 언제부터 정동영 후보가 저렇게 아니 나갔다. 그쪽 친문에 표심을 해야 당내 경선에서 이기니까. 박영선 그리고 대표가 장관까지 발탁된 것도. 박영선 대표가 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버럭 박영선이라고. 버럭버럭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예. 그쪽은 버럭이 많군요.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해찬, 버럭이고 이해찬 전 당대표도 그러시고. 아니 좀 박영선 장관이 버럭이라고요? 네, 원래 버럭 그리고 고집 박영선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거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원래 별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버럭
박영선, 하나가 고집 박영선.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나왔을 때 그 박영선 대표가 당연히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활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영선 후보가 어느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퇴장을 하는 이명박 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딱 한 가지 질문.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누구 거예요? 해가지고 막 이명박 후보가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그 당시 이명박 후보 쟤는 정동영한테 가더니 사람이 버렸어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없나 별로?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당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지지도나 이런 게 좀 앞서가니까 이제 앞서가는 분 위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이겠죠. 예. 근데 우상호 후보가 먼저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출사표를. 또 예. 먼저 던진 이유가 우상호 후보가 뭐 눈자리 보고 한다고. 우상호 후보는 지금 단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상호 후보가 바라보는 건 당내 경선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밖에 여론조사를 내가 무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는 당내 여론조사에서 그 친문과 그리고 전대협 386 이런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한 7대3으로 거기 당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고 여론조사 가면은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질 건 뻔하니까 한 6대4 정도로 여론조사를 마무리해서 자기가 최종 대표가 되는 게 우상호 의원의 현 의원이죠. 우상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래 우상호 캠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우상호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예. 근데 야권에서는 은근히 박영선보다 우상호가 좀 나오길 바라죠. 예. 네. 왜냐면 우상호 후보의 그 대중 친화력, 대중성 이게 좀 약한.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두 분이 그런 뭐 경선을 통해서 대표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경선으로 별로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그건 뭐 크게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의원이 뭐 박영선 전 장관이 왔을 때 왜 누나 왜 이제 왔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예.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정치인들이 겉에서만 뭐 누나로 뒤돌아서 또 이거 빠바바바 정치인들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 때 되면 또 이상한 재래시장 가가지고 어묵 먹고 오뎅 먹고 그것도 많았으니까. 아마 남대문시장 피우실 겁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벌써. 그래요? 예, 가가지고 또 사진 하나 찍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뭐 예. 남대문시장에서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돈도 지가 거기 그 어묵 먹고 뭐 꼬치 먹고 뭐 떡 먹고 이러는 사람들 돈 지가 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묵 정치, 예. 떡볶이 정치 왜 이런 거 한다 이거죠. 좀 구태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같은 당내에 있는 그 이재호 상임고문께서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기 오세훈, 나경원 시장 대련은 진작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김종인 대표한테도 아주 그 호되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뭐 헛된 꿈이다. 뭐 후보 능력들이 거의 뭐 능력치 부족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인물들은 아니죠. 사실 뭐, 예. 뭐 대단하죠. 예. 박영선, 우상호 뭐 여당 후보도 그렇고 사실 지금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후보들이 그 신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여기에 키는 안철수 대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대체 이제 안철수 대표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를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야당 후보를 뽑자라는 겁니다. 근데 또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 있냐. 네가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초반부터 우리 당내 경선을 시작하는데 같이 합류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죠. 턱맛이 없으니까. 예, 자기 저 지지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죽으란 얘기지. 또 나경원 전 대표나 오세훈 전 대표가 1대1로 여론조사 하자. 그것도 나경원이나 오세훈 입장에서는 또 불리한 거거든요. 예. 안철수가 낫죠, 아무래도. 안철수가 큰 판에서 많이 뛰어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나왔었고. 예. 그래서 지지도나 이런 거는 뭐 안 후보가 암만 좀 떨어졌다고 해도 오세훈이나 나경원 후보한테 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후보는 자꾸 그 주장하는 게 나와서 나중에 국민한테 물어보자라는 거죠. 국민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야권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예. 뭐 이렇게 득표율이 좀 높게 나오는 걸로 좀 높게 나오고 있죠. 많이 높죠. 예. 그나마 신선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좀 그 피로함들이 좀 유권자들 사이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안철수 후보에게 또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맞습니다. 예. 태도와 예. 자세인 것 같은데 예. 그 자당 후보를 끝까지 그냥 미는 방식으로 갈 거냐 예. 그러면서 그 단일화의 불발이 안철수 후보 때문이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는 그 유권자들과 그 정치평론가들도 있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에 약간의 그 뭐 개인적 서로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연이 있죠. 예. 안철수 대표하고 악연은 지난 2012년이었는데 그때 총선 당시에 그 김 대표가 그 안철수 대표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총선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서 정치를 해라. 그게 너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뒤에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안 대표가 제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한 300명이나 된다. 그 중에 김종인 대표는 한 사람일 뿐이다. 나서지 말아라는 얘기죠. 김종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 멘토가 300명이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니 그때부터는 악연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뭐 안철수 대표가 시간은 없고 자기가 단독 후보로 나서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김종인 대표가 단칼에 자르고 야 쌍두르지 마라. 뭐 이렇게 서울시장 욕심이 너무 많다. 병 걸렸다. 막 이런 식으로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뭐 아직 4월 7일이면 시간은 남았지만 단일화가 될까? 의문점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독 후보를 내고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 해서 3자 대결하면 좀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국의 힘 자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최종 단일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는 뭐 양단의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민주당에서는. 세 분 다 욕심이 많으시고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라 그 세 분을 하나로 뭉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당대표하는 국민의힘 당대표하는 김종인 대표까지 그렇게 마땅하게 멋득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당대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셋이를 융합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바쁜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은 그냥 안철수가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 말대로 그렇게 그 단일화 의지만 있으면 네.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해도 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의 그 최종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때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누가 되든 간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건 대형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유권자들의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의 51% 돕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가능성에 한 40%밖에 못 듣겠는데 가장 그 가능성을 못 듣는 이유가 안 대표야 정말 절박하죠. 그 양반 단일화 안 하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하는 게 3자 구도에도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흘리고 있는데 그건 뭐 본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후보들은 자기가 될 거라는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환상에 빠지면서 더 환상에 빠지게 되면 누가 나와도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닌 거, 그게 아니었다는 건 역사 선거들이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3자에가 안 되는. 대표적으로 김영삼, 김대중이 3자에도 이긴다고 누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 필승론이요. 그런데 그 안 대표는 안 대표 그 행보를 보시면은 예. 그 매번 그 저기 정치 언론들 찾아다니면서 예. 사진 찍고 치즈 한번 하고 또 이쪽 언론만 나와서 치즈 맨 그런 사진이 그러니까. 왜 너무 나약한 거 왜 있고. 원로들을 왜 만나고 다니? 하여튼 뭐 원로들만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즈 사진을 찍고 있는데 김치 하면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볼 때 아니면 일반 약간 그 성향이 민주당 쪽 성향 사람들이 볼 때 그 항상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 아름다운 양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아름다운 양보, 그리고 뭐 시골 의사 박경 뭐 이래가지고 그 약간 진보적 인사들이 막 그 대단한 인물이 나온 것처럼 적극적인 뭐 홍보 이런 것들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대표가 야권 인사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야당 인사라고 생각했죠. 여권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야권 인사도 아니고 여권 인사도 아니고 경계점에 묘하게 말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안철수가 박지맨입니까? 그리고 박지맨입니다. 그리고 박지맨에다가 그 넘지 못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안 대표가 너무 우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그쪽 인사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안철수 하면 그 아름다운 양보, 그 공정한 생각 이런 거 공평정대한 생각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 정부가 잘못됐다는 등 막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정책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거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은 그 너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용하고 가면 어렵다고. 안철수 후보 성격상 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못할 거다 이런 건가요? 아니 뭔 얘기하는지. 아니 안철수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정책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굳이 자기가 단일 후보 나오기 위해서 요새 최근에 하는 행보 보면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좀 불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국민들이 그게 반발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대표나 압도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 단일화를 꺼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엇비슷하니까. 그렇죠. 엇비슷하니까. 네. 단일화를 해야만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뜨거운 겁니다. 네, 그건 맞는 생각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이렇게 큰 정당이 국회의원 2명밖에 없는 그 대표인 안철수 후보에게 끌려가는 거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들의 그 작은 자존심, 욕심 이런 거 버리고 이번 M&A 자체가 안 되는 거죠. M&A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당대당 통합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냥 너만 들어와라 그러면 그렇죠. 개인 홀로 홀로 들어오라 이런 거죠. 누가 국회의원 2명하고 그냥. 그 가서 맨 땅에 혼자 들어가서 무슨 헤딩할 일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보여줬던 것에 기초하면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나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융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 3강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불리한 선거, 이 좋은 기회를 다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재보궐선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나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나 만약에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잘 해서 승복하고 한 명이 민주당 후보와 겨룬다면 꼭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자기 주장을 꼭 투표하셔서 좋은 후보, 좋은 분을 모시고 서울시를 한번 멋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